이 회사 같은 경우는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2020년 비해서 2023년을 보면은 매출이 10배가 늘었고 영업이익도 그에 맞춰서 10배 이상 늘 걸로 나오잖아요. 네. 주가와 실적이 동반 상승한 그런 예입니다. 네. 이 회사가 뭐냐? 2차 전지 기업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증권사에서 이제 밸류의 범위를 벗어났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이제 얘기를 하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다 개구라예요. 생구라고.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밸류에이션 할 때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 이제 PR로 이제 접근하는 건데 PR로 접근하더라도 충분히 다 얘기가 나오는 기업들이고요. 말이 되는 기업들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일반적으로 에코프로 BM이라든지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이 이제 사업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PR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밸류에이션을 하시면 되고 에코프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LG 화학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같은 이런 이제 지주회사 성격들을 이제 갖고 있는 회사들은 이제 PR적인 접근만 하시면 안 되고, 그거는 이제 자회사의 가치에 따라서 이제 주가 움직이는 거니까, 자회사의 가치를 다 구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합쳐서 계산하는 이제, SOTP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썸을 구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토탈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해서 이제 보통 이제 계산하는, 방식을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과거부터 쭉 많이 써왔었고요.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계산이 안 된다는 거는 이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거는 여의도 증권사들의 이제 게으름과 그다음에 이제 오만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낸 일종의 이제 마타도라고 보시면 되고 계산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다 계산해서 처음에 여의도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많이 쓰는 그 계산 방식을 갖고 계산해서 적정 주가를 산정해서 이제 말씀 다 드렸던 거고요. 그 관련된 내용은 제가 이제 밸류에이션 책을 지금 쓰고 있는데 관련된 책은 이제 그 책에 뭐 자세한 내용들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스 쪽하고 같이 해서 이제 밸류에이션 유료 강좌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10월달 정도에 론칭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많이 참고하시면 이제 될 거고. 결국은 이제 중요한 부분은 투자라는 거는 이제 가치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 얘기가 이제 가격은 지불하는 거고 이제 가치는 내가 얻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가치에 비해서 내가 얻는 가치에 비해서 내가 지불하는 가격이 싼 거 그거를 이제 찾는 과정이 이제 투자의 과정이고 그래서 결국은 밸류에이션이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이제 생각 안 하고 보통 접근하시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생각 안 하고 접근하는 건 사실 투자는 아니고 그거는 다 일종의 다 투기라고 보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지금 여의도 증권사 그다음에 각종 전문가들이 이제 주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할 때 그런 밸류에이션에 대한 평가 없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건 아니고 다들 이제 투기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순영 작가입니다. 2차 전지 투자 바이블 양장본 책이 출간됐습니다. 2차 전지 관련된 제 마지막 책이 될 거고요. 뼈를 갈아 만든 책이니만큼 그만한 값어치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양장본 책을 구입하셔서 옆에 두고 이제 계속해서 보시면은 불안한 마음이 많이 좀 없으실 거다. 책을 통해서 2차 전지 산업을 이해하고 8대 종목의 밸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일목요연한 내용들이 잘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구매를 하시면 좋겠다. 양장본 도서는 해당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만 구매가 가능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어떤 분들 보니까 뭐 PER이나 PBR이나 이런 것들은 성장주에는 또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개소리입니다. 그러면 2차 전지 주식들은 좀 어떻게 밸류에이션을 하면 좋을까요? PR도 다 계산이 다 가능합니다. PR 다 나와요. 네. PR이 안 나오는 주식들이 사실은 이제 뭐 최근에 얘기됐던 뭐 초전도체라든지 뭐 그다음에 2021년 하반기 장을 이제 뜨겁게 달궜던 이제 그 메타버스라든지 뭐 이런 그런 주식들이 사실 이제 그런 PR이나 이런 걸로 이제 밸류에이션이 안 되는 거고 2차 전지 주식들은 다 PR 밸류에이션으로 다 접근이 가능한 주식들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이제 안 갖고 있고, 자기들, 주요 기관들이 자기들한테 이제 주문을 많이 주는 주요 공매도 기관들이 이제 그 주식들을 공매도를 쳐놓은 상태여갖고, 걔들의 이익에 맞춰가지고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지금 가짜 뉴스들을 막 퍼뜨리는 지금 그런 거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문제가 이제 언론도 그렇고,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런 각종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가지고 이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에 대해서 일고의 이제 양심의 가책도 없이 이제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대한민국의 사실 고질적인 병폐고 대한민국을 썩게 만들고 있는 이제 그런 아주 결정적인 요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과열되는 종목은 주가하고 실적의 괴리가 이렇게 발생하게 되잖아요. 예. 2000지 주식들은 이제 그 가격과 실적의 괴리가 많이 발생한 게 아니고 실적대로 가격이 움직이는 형태에 해당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주가와 실적의 괴리가 발생한 주식들은 바로 이런 케이스입니다. 여기 이제 자료 한번 보시면, 네. 이 기업을 보시면 2020년 12월에 매출액이 2,574억에 영업이익이 666억, 단기 순이익이 501억 났던 회사입니다. 그때 당시에 주가는 최저치가 2,600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21년에 매출액이 3,732억, 영업이익이 1,224억 증가해서 그 맞춰서 이제 21년도에 주가가 좀 올랐죠. 그래서 이제 대략 한 2만 원 정도까지 갔는데 이거는 뭐 당연한 이제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근데 그 이후에 21년 고점을 치고 나서 22년에는 매출액이 3,276억으로 오히려 줄었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1,119억으로 줄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영업이익이 2,005억이고 영업이익이 497억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이 497억 영업이익 예상치조차도 제가 봐서는 달성되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싶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분기 실적을 보시면 22년 2, 4분기 6월달 기준에서 보면은 매출액 1,232억에 영업이익이 439억이 났는데 이거를 고점으로 해서 매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2023년 1, 4분기에 265억 매출, 그러니까 대략 한 5분의 1 정도 줄은 거고요. 영업이익은 21억이 났으니까 20분의 1로 줄었고 일단 이제 1, 4분기를 바닥치고 2, 4분기는 조금 회복이 됐습니다. 491억 매출액에 영업이익이 112억 났고 3, 4분기에는 조금 매출액이 더 증가할 걸로 보여져서 573억에 158억 영업이익 나는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예상이고 이제 가봐야 되는 거고요. 네. 일단 상반기만 놓고 보면 265억 더하기 491억 하면은 대략 한 750억 정도거든요, 매출이. 750억 매출인데 예상치 2천억이 나오려고 하면은 1,350억이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과연 가능할지 저는 조금 이제 잘 안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안 될 가능성을 배제 못한다라는 정도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을 보더라도 지금 133억 상반기에 났는데 497억이 나려면은 대략해서 이제 360억 정도가 이제 하반기에 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과연 가능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회사가 반도체 장비를 이제 납품하는 회사예요. 주로 이제 SK 하이닉스 쪽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SK 하이닉스가 지금 계속해서 생산량을 줄이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 생산을 줄이고 있는 상태에서 반도체 장비를 더 쓴다는 거는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최근에 주가가 많이 보시듯이 63,300까지 올랐는데 2,600원이니까 예서부터 시작했으니까 거의 한 25배, 30배 가까이 오른 거잖아요. 이렇게 오를 수 있었던 게 최근에 이제 올해 들어갔고 HBM이 저기 하나의 좀 테마 같은 형태가 돼서 HBM 관련된 장비를 만든다는 이유로 해서 주가가 오른 겁니다. 근데 실제로 보시듯이 엔비디아가 지금 이제 챗 GPT 관련된 이제 칩을 생산하고 있는데 물론 엔비디아는 돈을 많이 벌겠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HBM이 엔비디아한테 돈을 많이 타낼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HBM, 엔비디아 칩에 들어가는 HBM을 만드는 장비 회사가 또 돈을 많이 벌 수 있느냐? 그거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네. 실제로 최근에 2, 4분기 실적 발표할 때 보면은 엔비디아 칩 관련된 HBM 관련된 장비가 매출이 52억 나온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491억 기준에서 보면 52억이면은 대략 10% 조금 넘는 아주 적은 포션이잖아요. 이게 이제 하반기 뭐 HBM 이런 쪽에 뭐 수주가 있고 뭐 쭉 한다고 해서 그 52억 하던 게 뭐 500억이 갑자기 나올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기존에 450억에 해당되는 부분의 매출은 계속해서 줄어들 가능성이 많은데 그 부분들을 다 커버하면서 573억에 영업이익이 158억이 과연 날 수 있을지 그건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한미반도체입니다. 아. 예. 이런 주식이 주가와 실적에 괴리가 있는 주식입니다. 이런 거를 갖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과열된 종목은 주가의 실적에 괴리가 발생한다라고 얘기하는 이제 바로 그런 형태의 주식인 거고요. 이런 주식에 대해서 공매도하는 ETF가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그 신영증권의 김학균 센터장이 2차 전지는 좀 이제 닷컴 버블 연상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닷컴 버블에 가장 가까운 지금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HBM 관련된 장비주들입니다. 대표적으로 한미반도체입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자꾸 이제 뭐 그 김학균 센터장이 자기가 뭐 피터 린치의 수제자, 뭐 워렌 버핏의 수제자인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워렌 버핏, 피터 린치가 이런 주식을 사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같은 주식을, 물론 지금은 아니겠지만 작년에 이제 지금 가격이 5분의 1 가격에 있을 때 그때 샀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네. 잘 모르고 함부로 나대지 말기 바랍니다. 그 자꾸 나대고 싶으면 제가 그 신문 기사로도 냈는데, 김학균 센터장 나하고 한번 저기 배틀 토론 한번 하자고, 토론 배틀 한번 하자고, 토론 배틀 받으십시오. 자꾸 덤다니지 말고. 뭐가 그렇게 겁나갖고 도망다닙니까, 남자가. 좀 자존심도 없습니까? 그런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가와 실적의 동반 상승이라는 거는 바로 이런 겁니다. 이 회사를 보시면 2020년 12월에 2020년에 이제 8,547억 매출을 하다가 영업이익이 548억이 나왔고요. 8,547억에 21년에 1조 5천억 정도,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1,150억으로 한 2배 이상 증가했고요. 2022년에 5조 3,576억으로 매출이 3배 가까이 늘었고, 영업이익이 3,807억으로 역시 또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네. 올해 이제 추정 실적은 8조 한 4천억 정도 매출에 4,875억으로 영업이익이 다시 늘어나는 걸로 이제 나와 있는데, 이것도 제가 봐서는 과소 추정돼 있어요. 이 주식에 대해서 이제 여의도에서 공매도를 열심히 많이 쳐놨기 때문에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실적 추정 자체를 되게 과소하게 한 걸로 저는 보고 있고요. 제 생각은 제가 이제 그 실적 추정한 거를 기준해서 말씀드리면 매출이익이 아마 10조 정도 나올 것 같고, 영업이익은 대략 한 7천억에서 한 7,500억 정도, 당기 순이익은 6천억에서 한 6,500억 정도 나올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실적 추정 자체가 이거 많이 틀린 거예요. 와.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생산 캐파 증설 계획이 이미 다 발표되어 있고, 그 생산 캐파 증설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확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3, 4분기, 4, 4분기부터는 그 캐파 증설한 부분에서 매출이 충분히 더 발생할 거거든요. 실제로 최근에 이제 7월 달에 이 회사가 이제 청주 쪽에 공장이 있는데, 청주의 양극재 수출 금액이 한 30% 정도 늘어났다. 지난달에 비해 갖고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이 분명히 맞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2, 4분기 1조 9천억 매출에 1,147억이고 3, 4분기에 2조에 1,158억 영업이익 나오는 걸로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 추정 자체가 틀린 추정이 될 가능성이 많고 과소 추정된 가능성이 많을 거고요. 이거보다 분명히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최소 제 생각에는 대략 한 2조 5천억 이상 매출에 영업이익은 한 1,500억 정도 나오지 않겠나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근데 뭐 그건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예측이니까. 어쨌든 간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익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2020년 비해서 2023년을 보면은 매출이 10배가 늘었고, 영업이익도 그에 맞춰서 10배 이상 늘 걸로 나오잖아요. 네. 그에 맞춰서 주가가 11,000 하던 주가가 한때 58만 4천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한 34만 2,500원 정도에 지금 이제 위치하고 있는 거니까 주가와 실적이 동반 상승한 그런 예입니다. 네. 이 회사가 뭐냐? 에코프로 BM입니다. 근데 지금 여의도에서는 거꾸로 얘기한단 말입니다. 에코프로 BM은 주가와 실적의 괴리가 발생했다고 얘기하고, 실제로 주가와 실적이 괴리된 이 한미반도체에 대해서는 다들 좋게 얘기하고 사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네. 저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2020년에 2,574억이다가 올해 추정치가 2,000억이니까 줄어들잖아요. 영업이익도 666억 하다가 497억으로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요 밑에 이제 당기 순이익이 1,800억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이 회사가 HPSP라고 작년에 상장했던 이제 반도체 주식 지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지분에 따른 평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일시적인 요소니까 이제 계산할 때는 이제 제외하고 사실 계산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대략 이제 그 부분을 제하고 보면, 그러니까 이제
통상적인 수준의 영업이익에다가 이제 당기순이익 계산하면 대략 한 400억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당기순이익이. 그러면 400억인데 이 회사가 지금 시총이 한 대략 한 5조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PR이 120배입니다. 어. 이런 게 거품 주고 고평가줘요. 말도 안 되는 주식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 한 매도 리포트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김학균 센터장이 이런 거는 좀 닷컴 버블하고 유사하다라고 경고해야 될 주식이 바로 이런 주식이란 말입니다. 반면에 이 이제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실적 추정치 자체가 많이 틀렸다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단기 수익이 한 6천억 정도 나올 걸로 네. 봅니다.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대략 한 30조 조금 넘습니다. 한 32조, 33조 정도 되는데 대략 한 30조 정도 잡으면 PR 50배입니다. 와, 그렇구나. 예, 성장세가 계속해서 이 회사는 매년 앞으로도 매년 50에서 한 100% 정도 성장이 예정되어 있는 회사예요. PR이 50배면 싼 겁니다. 내년엔 25배가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내후년에는 12.5배가 되겠죠. 와. 그런 식으로 떨어진단 말입니다. 이런 주식을 갖고 고평가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공매도를 쳐야 된다고 얘기하고 공매도를 일반 개인들이 쉽게 치기 위해서 인버스 ETF를 KB 자산운용에서 내놓는다는 거 아닙니까? 미친 겁니다. 이거는 진짜. 이게 지금 금융당국이 대놓고 공매도 개간들 편을 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그런 거고 거기에 증권사들이 같이 이제 다 놀아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병폐가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한테 거짓말을 하는 거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그런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이 관련된 내용입니다. 방금 질문하신 그런 내용이 바로 그렇게 관련된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증권사들이 2차전지 관련된 주식들이 과도한 주가 때문에 뭐 리포트도 의미가 없어서 안 쓰겠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딱 보여주신 거에 의거하면은 좀 말이 안 되는. 그렇습니다. 예.